자, 정적 자세 평가입니다. 어, 캔달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세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 학문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 기준이 되는 것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해부학 프로그램이랑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봐야 되는 포인트가 그냥 여기 막 체크돼 있잖아요. 정면에서는 일단 얼굴의 균형도 봐야 되고, 어깨 높낮이, 젖꼭지를 볼 수는 없잖아. 남자분들은 탈의가 가능하면 탈의해서 보면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꼭 젖꼭지의 위치를 보지 않아도 뭐 어깨 높이나 뭐 갈비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팔의 위치, 몸통과 팔의 간격, 손등이 보이느냐, 손날이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무릎은 어디로 향하는지, 발끝은 어디로 향하는지, 엄지발가락은 어떻게 뭐 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보는 거고요. 뒤에서 똑같죠. 뭐 목의 높이, 어깨의 높이, 날개뼈의 위치, 그리고 뭐 등의 어떤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골반 레벨, 그리고 똑같이 무릎의 뒤에서는 주름, 그리고 뒤꿈치의 어떤 정렬, 경골의 정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막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찍어 놨는데, 제가, 뒤에 그 평가 용지도 같이 드릴 거거든요. 연습해 볼 수 있게끔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혹시나 쓰고 있는 그 자세 평가 차트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고, 제가 이제 이걸 할 수 있게끔 쉽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제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자, 어, 뒤에 보면은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다 설명드렸는데 이걸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숭아뼈 측면 있죠.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복숭아뼈 이렇게 부르는 게 이 부분입니다. 비골의 레터럴 말레올루스라고 하고요. 이 뼈에 이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 앞쪽 부분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정적 자세 평가에서 막 스티커 붙이고 수직선 끊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부분이 아니라 요거보다 약간 앞쪽 부분,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무릎이 되는 부분이죠. 무릎도, 무릎을 평가를 하실 때는 이 앞쪽 부분, 앞쪽에 보면 무릎이 쉽게 만져지잖아요. 그 무릎의 아래쪽이랑 이 대퇴부의 끝부분이랑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먼저 찾고, 무릎의 아래쪽에서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 가운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요 포인트가, 무릎의 가운데 부분이구나. 근데 이 부분의 약간 앞쪽 포인트, 여기가 랜덤마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지점이 되고, 뭐 여러분들 그 뭐 요새는 굿노트에서 막 그리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여기다가 점을 찍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전자입니다. 느립니다. 대전자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손에 가려져 있는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뼈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전자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딱 대놓고 옆으로 엉덩이 밀어보세요 하면은 엉덩이 옆으로 실룩 밀잖아요. 그럼 여기가 툭 튀어나와 만져지거든요. 여기를 체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바닥 하나를 딱 올리면 손바닥 하나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ASIS, 뒤에 있는 게 PSIS예요. 혹은 대전자를 찍어 놓고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서 앞쪽으로 나가시면은 이렇게 만져집니다. ASIS랑 PSIS가. 측면에서 이제 이걸 체킹을 할 때는 이걸 재는 거죠. 보통은 이제 측면에서는 이걸 붙여도 이렇게 육안으로 명확하게 이 기울기 보려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요거 해서 이거 기울기를 딱 끄잖아요. 이거의 기울기의 기준은 어, ASIS와 PSIS가 이루는 각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에서 12도가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전방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 ASIS랑 여기 보면 퓨빅 심파시스 본이거든요. 자, 이게 퓨빅 심파시스 본인데 얘를 측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ASIS랑 퓨빅 심파시스 본 앞쪽을 수직선으로 끊는 게 이것도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중력이랑 딱 수직이 되는 게 골반의 위치인데 만약에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뒤로 기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고도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거 잘 하진 않는데 몸통 부분에 몸통 부분에 그냥 가운데 부분을 그냥 위치로 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봉으로 올라오죠. 견봉은 자, 여기서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서 자, 이게 견봉이죠. 음. 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이따 이 날개뼈 촉지하는 거 알려드리겠지만 이 견갑 극근을 기준으로 쭉 타고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얘가. 이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실제로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촉지를 해서 여기 가운데 여기를 그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귓구멍입니다. 여기 보면 유양돌기 이 부분에도 되고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요 귓구멍 안에다 붙여야 되고 귓볼에다가 붙여도 되고요. 전부 다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자세가 되거든요.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위에서도 볼게요. 위에서는 이걸 측정할 때 요게 이제 경추 7번입니다. 경추 7번과 흉추 1번이 보통은 돌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출된 부분을 딱 찍으면 되는데 둘 다 튀어나와 있거나 혹은 막 뼈가 막 세 개씩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가 튀어나온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뼈를 두 개를 딱 촉지를 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라고 그래요. 고개 숙인 다음에 어, 회전을 시키면 돌아가는 뼈는 경추고요. 고정되어 있는 뼈는 흉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흉추구나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경추 7번을 기준으로 해서 또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내려오면 삼각이 딱 만져지고요. 삼각은 삼각을 검지손가락으로 촉지하고 엄지로 얘를 촉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촉지한다는 거죠. 검지로 삼각, 하각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견봉을 이렇게 촉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개뼈가 움직일 때 얘도 움직임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거든요. 그럼 다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개뼈의 간격들은 이 날개뼈와 척추의 이 사이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5에서 6cm 정도 되고 손가락 마디로 치면 한 4마디 정도가 들어가요. 손가락 굵기가 이제 굵은 사람은 뭐 한 3마디 같죠. 보통 5에서 5.5에서 6cm 정도가 기준이 돼요. 근데 이거는 등이 흉추가 후만이 돼 있으면 당연히 날개뼈가 조금 더 외전되겠죠. 그래서 손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반대로 척추가 조금 흉추가 신전이 돼 있으면 날개뼈가 조금 형태가 모여 계실 거고요. 그래서 날개뼈는 척추 모양에 따라서 이것 또한 변한다. 그리고 흉추가 굽혀서 로테이션이 되어 있으면 날개뼈 역시 왼쪽은 내전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외전되어 있는 형태로 불균형 띈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여기가 경추 7번이고 흉추 1번, 흉추 2번이잖아요. 삼각 부분이 이렇게 가면은 흉추 2번 끝자락이랑 거의 맞나요? 그리고 뭐 흉추 1, 2번 라인, 흉추 2번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3D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는 보면 약간 흉추 2번 라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날개뼈가 흉추 2번이 아니라 뭐 거의 흉추 1번, 경추 7번에 가까워져 있으면 거상이 되어 있는 거죠. 혹은 흉추 2번보다 내려가 있으면 하강이 되어 있는 거지. 날개뼈가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혹은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제 회원님 중에 예전에 오른쪽 어깨가 되게 왼쪽 어깨가 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깨 진짜 많이 올라가 있네 싶어서 근육을 만졌는데 근육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올라간 게 아니라 왼쪽이 내려가 있었는 거지. 쇄골은 보면 이 흉골이랑 쇄골이 만나는 이 접점 부분을 SC 조인트라고 해요. 흉쇄관절이라 하고 쇄골이랑 견봉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견쇄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골뼈를 기준으로 해서 쇄골을 타고 견봉을 찾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 견쇄관절이 흉쇄관절보다 어때요?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측정을 했는데 얘랑 얘가 손을 이렇게 댔는데 견봉이 높아야 되는데 견봉이 낮게끔 돼 있으면 낮게끔 돼 있고 왼쪽 어깨가 높아져 있으면 왼쪽 어깨가 높은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하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뒤에 돌아가서 얘 위치까지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요게 흉추 7번이죠. 흉추 7번 라인은 날개뼈의 하각 라인이랑 일치해요. 여기랑 얘가 일치합니다. 요 끝에 극돌기랑. 그래서 흉추 7번 찾을 때 이 날개뼈 찾아서 그냥 선을 딱 끊기도 하고 촉지도 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흉추 7번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시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이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내려오면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골반 레벨을 이렇게 재는데 잘 찾으면 쉽게 찾으면 그냥 여기 PSI에서 여기 찾으면 돼요. 여기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거를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게 PSIS고 이게 PIIS거든요. 이거를 찾기가 어려우면 일단은 이 옆구리를 찾아야 돼. 옆구리는 찾기 쉽잖아요. 쏙 들어가니까. 갈비뼈 끝자락에서 만나는 뼈는 이 요추 2번 라인이.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약간 뒤집은 거고요. 흉추 12번이랑 갈비뼈 끝자락이랑 같게 되겠죠. 왜냐? 갈비뼈는 흉추에 다 붙으니까. 마지막 갈비뼈는 부유노골이라고 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요새는 이거 뽑아가지고 막 코에 붙이고 이식하고 하잖아요. 필요 없다고. 근데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흉곽의 영역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 잘록해 보이려고 일부러 이걸 막 그 제거시키고 막 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잡고 나서 아래로 손을 싹 내리면 이게 위에 장골의 가장 높은 부분인 장골릉이 만져집니다. 이렇게 잡고 장골릉을 끝으로 장골릉선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PSIS예요. 이걸 찾을 때도 그냥 찾기 어려우면 상체를 앞으로 굽혀달라고 하면 이게 PSIS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뼈지만은 엉덩이 라인을 이렇게 보는데 엉덩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덩이 끝 라인을 이렇게 봐도 되고요. 손을 엉덩이 끝 라인에 엄지손가락으로 툭 찔러 놓으면 이 자골 결절 부분이 만져지거든요. 이거 높이를 봐도 돼요. 근데 꼭 이거를 뭐 저는 매일 보지는 않는데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이거를 골반 높이만 보면 대충 이 자골 결절의 높이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이 자골 결절을 촉지해서 햄스트링 근육이나 내전근 근육들이 이 부분에 막 엉켜 붙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 자극을 시키거나 할 때 저는 촉지를 하고 잘 찾지는 않습니다. 찾는 방법 좀 더 알려는 드릴게요. 그 다음은 뒤에는 이제 무릎이죠. 무릎은 여기 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지면 일자로 딱 주름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막 주름이 일자가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선으로 돼 있고 주름도 막 반틈밖에 안 보이고 이래요. 다리가 돌아가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와서는 이 종골을 재는 거죠. 뒤에 가서는 좀 이따가 그 종아리 부분에 일직선 꺾고요. 이 종골 부분에 일직선 꺼서 이렇게 꺼서 얘랑 얘가 같은 라인에 오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골도 바르고 이 종골도 같은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막 스티커로 붙이거나 뭐 할 때는 어림잡아서 제보할 때 이 아킬레스 건을 보고 아킬레스 건에 휘어진 정도 그리고 이 종골이 바닥에 딱 붙어 있을 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딱 붙으면 종골 끝자락 바깥쪽이랑 한쪽을 잡아서 만나는 지점 여기를 하나 찍고 그리고 약간 윗부분을 가운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근데 되게 부정확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막 휘어 있는 게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반대로 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션 하는 거 정확하게 재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뒤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찾는 거죠. 앞쪽도 같이 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앞쪽도 이 랜드마크를 여기를 많이 붙이진 않는데 측정을 하는 기준은 바깥쪽 복숭아, 내측 복숭아뼈를 잡아가지고 가운데에서 만나면 여기 목말뼈의 가운데 부분이 딱 촉지가 됩니다. 이 부분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경골 조면이거든요. 경골 조면을 찾진 않아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쓸개골의 위치를 또 찾기도 하고 내측 상가, 뭐 외측 상가 이걸 찾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비교적 돌출이 잘 돼 있어서 바로 찾으시면 돼요. 쓸개골에는 누구나 이제 무릎을 잘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쓸개골도 위치가 막 돌아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쓸개골을 가운데를 점을 딱다닥 찍고 위에서 아래로 다다닥 찍어서 이 가운데 이 지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막 안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쓸개골이 혼자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돌아갔거나 뭐 경골이 회전이 됐거나 이래서 같이 돌아가서 쓸개골도 내측을 보거나 위치가 바뀌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쓸개골을 안에서 밀어보고 밖에서 밀어보고 밑에서 위로 쳐 올려보고 해서 쓸개골의 긴장도 좌우 위아래가 유동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봅니다. 좌우를 비교를 해서 너무 느슨해도 잡고 있는 근육이 뭔가 긴장이 없다라는 거고 너무 긴장이 커도 한쪽은 밀리는데 한쪽이 안 밀리면 한쪽 방향으로 무릎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을 뭐 운동을 시켜주거나 고관절을 가동을 시키거나 발목 가동을 시키거나 뭐 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배꼽이 뭐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배꼽이 있는 부분이. 배꼽은 뭐 찾을 필요 없이 짚어주세요 하면 배꼽 찝잖아요. 거기서 뭐 배꼽이 한 요 정도 되겠 배꼽을 기준으로 또 삼각형을 그리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ASIS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쉬워요. 혹은 아까 뒤에서 찾은 것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장골 능선을 따라와서 제일 도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ASIS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갈비뼈는 높낮이를 이렇게 갈비뼈 중간에 이제 이 배를 잡고 갈비뼈 끝자락을 잡으면은 갈비뼈 높이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디가 더 돌출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쪽이나 이쪽이 더 돌출되어 있는 거는 돌출된 방향 쪽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 해보면 먼저 열리는 쪽이 있어요. 그쪽 부분은 뭔가 뭐 덜 열리는 부분이 좀 짧아져 있는 부분이고 열리는 부분이 더 확장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척추가 어떤 식으로 틀어져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화 부분에 여기도 상완골도 보면 보통은 얘는 지금 해부학적 자세이기 때문에 손바닥이 정면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는 해부학적 자세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서 있으면 검지랑 엄지손가락이 보입니다. 측면으로 얘들 둘이가 보여야 되는데 손등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 전환이 회전이 됐거나 아니면 상완골이 회전이 돼 있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전환이 회전돼 있으면 만약에 이 주와 그러니까 팔꿈치에 오목 들어가 있는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죠. 이 주름이 딱 돼 있잖아요. 이 주름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손등이 보인다. 그러면 상완골은 정상 위치인데 이 전환 부분이 내 회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화 부분이 몸 쪽을 향하고 있어요. 약간 상완골이 회전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원래 위치로 내가 인위적으로 갖다 놨더니 팔도 같이 돌아가. 그러면 아 상완골 내회전이 돼서 얘도 같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손등의 위치만 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상완골이 거의 다 내회전 돼 있어서 손등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렸는데 음, 정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굴도 이 좌우 비대칭 균형을 보시면 되고요. 어, 입의 삐뚤어진 정도 그리고 코가 휜 거, 눈썹의 높낮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뭐 이게 숨을 뭐 코가 잘 뚫려 있냐, 항상 뭐 한쪽이 막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호흡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코로 호흡이 잘 안 되면 입으로 호흡이 많아지고 입으로 호흡이 많아지면 호흡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수분 배출도 훨씬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은 자세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내 몸에 이산화탄소를 적정 이산화탄소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되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많이 뱉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정량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배출되는 걸 과호흡이라 하고 너무 과하게 배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잔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소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결핍이 빨리 생겨서 조그만 호흡이 부족해도 뇌로 자극을 해서 빨리 호흡을 해라는 명령을 보내게 되고 호흡의 깊이는 빨라지게 되고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얕아지면 우리 신경은 그러니까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신경을 좀 더 촉진시키게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소리는 근육을 흥분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근육이 흥분이 되면 심부의 근육보다 표면의 근육의 활동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심부의 몸, 그러니까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활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는 그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적 운동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제가 강조를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빠졌는 부분이 이거예요. 자, 여기 목에 보면 여기 앞쪽에 여기 움푹 패이는 부분 있죠. 경절흔이라고 하거든요. 경절흔 이 부분 경절흔 경절흔이랑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C2, C1, 이게 이 C7, T1 요게 뭡니까? CT 정션이죠.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요 부분. 그러면 요 부분이랑 이 경절흔이 이루는 각도가 옆에서도 얘 각도를 잴 수 있어요. 얘 각도. 그냥 촉지를 해봐도 되고. 얘가 15에서 한 20도 정도가 정상 각도거든요. 이거보다 너무 많이 그 각도가 커져 있으면 가슴이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 많이 들려 있으면 가슴이 펴져서 척추가 신전되어 있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 가슴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제가 다 했는 것 같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거 참고해서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고 제가 또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